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경기여고 수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기여고 학생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학생들의 얘기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기말고사 왜 어렵게 나왔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내가 정말로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시험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번에도 문항수는 동일하게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2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 단원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 범위로 끝까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제일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중간고사 때 제가 이제 총평을 찍으면서 이번에 이제 시험을 냈었을 때 앞에 초반부 객관식 이제 13번까지는 무난하게 교과서 수준으로 출제를 하시고, 그리고 뒤에 14번부터 17번까지는 약간 응용된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 18번부터 이후까지는 좀 심한 문제들로 이렇게 해서 난이도 구분을 조금 정확하게 출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기말고사도 그 기조는 비슷하게 유지를 하시면서 출제를 하셨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보다는 서술형의 난이도를 살짝 높이고, 그리고 또 특히나 풀이 과정을 쓰는 시간이 약간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앞에서 객관식에서도 힘들었는데 주관식 서술형 쓰느라고 조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객관식 후반부 14번부터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제 출제를 하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특히나 어디서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단원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이제 12번까지는 무난하게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13번부터 이제 단원을 구분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행렬이 이번에 처음 다시 추가가 되었지만 후반부 문제에서는 행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어서 실제로 13번 이후로 문제들 중에서는 행렬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어려웠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시험 대비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번 시험 범위 단원 중에서 학교에서 난이도를 높이려면 어디서 높이실까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순열 조합은 사실 학생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힘들어하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 자체를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이거를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까? 어디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쉽게 풀까?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순열과 조합은 작년보다는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 뒤에 이제 17, 18번에서도 순열과 조합이 나오긴 했지만 저도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고 저도 학생들하고 똑같이 시간을 재고 한번 풀어보는데, 제가 한 17, 18번 정도 되니까 문제 이제 길이는 좀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까지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17번이 조금 까다로운 척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생각보다 케이스가 단순한데? 라는 문제로 좀 출제가 되었고, 18번도 사실 말은 길지만 그렇게 학생들이 계산이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서 순열과 조합은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체감으로 느낄 때는 좀 어려웠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단원이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 제가 학생들하고 시험 대비를 하면서도 부등식에서 특히나 어렵게 나올 수 있고, 특히나 경기여고는 전통적으로 부등식에서 이제 난이도를 조금 상승시키고 거기서 조금 학생들을 변별하기 때문에 부등식을 좀 열심히 연습하고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13번 이후로 5문항이나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항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14번, 19번, 20번 이 세 가지 문항은 사실 학생들이 부호에 따라서 다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고, 20번은 정말로 많이 까다롭게 나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이거 많이 풀어봤었다, 내가 이거는 예전에 풀어봤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풀어봤던 기억이 풀이가 길었어 라는 기억 때문에 아마 실전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도 사실 이제 2문항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16번이 아이디어를 써야 되고, 특히나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계산으로 일단 다 쓰고 식을 다 길게 쓴다, 이런 습관이 있는 학생들은 거의 16번은 풀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6번은 문제에 좀 관찰을 하고 이게 알파가 될까 베타가 될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계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16번은 좀 많이 까다롭게, 그치만 학생들이 관찰의 습관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등식도 15번이 계산이 조금 많이 힘들게, 특히나 이제 그냥 기본적인 가우스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계산이 조금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 좀 계산해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답형 1번은 이미 앞에 객관식에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빨리 안 풀릴 것 같아,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순열과 조합은 이제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진 않지만 학생들이 미리 긴장하고 조금 쫄아서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는 답이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 이번 학생들이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이 부분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학생들이 시간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중간고사보다 시간이 확실히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이 꽤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얘기를 했을 때 1번부터 13번까지 학생들 기준으로 한 10분 내로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1번부터 13번까지도 걸리는 시간이 꽤나 중간고사보다는 길었었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중간고사보다는 써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고 특히나 서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게 두 개다 보니까 학생들이 끝까지 답을 예쁘게 완성시키기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객관식 난이도 부분은 이제 유지를 하였으나 부등식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 15번, 16번처럼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학생들이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험 보기 전에 부등식에서 이미 어렵게 나올 것 같다. 순열과 조합 우리 원래 조금 힘들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 대비를 했다면 충분히 조금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게 어떤 특정한 출처, 어떤 이 문제집을 완벽하게 끝내야 돼 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저희 반도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거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복습하면서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충분히 연습을 시키면서 시험 대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여고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좀 난이도가 상승하는 편이다 보니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서 2학기 성적 잘 받을까? 이게 사실 이제 본 시험보다는 이제 앞둔 시험, 이제 앞으로의 시험을 조금 더 준비하는 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공통수학 2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먼저 단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게 원래는 1학기 때 들어가다가 이제 올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학기에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1학기 때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이다 보니 이게 이제 2학기 때 킬러 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부분이 중간고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도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 아니면 실제로 시험 봤을 때 성적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를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학생들이 습관을 내가 식으로만 계산해야지 어쨌든 이것도 방정식이니까 계산으로 풀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험처럼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단원이 그냥 방정식이 아니고 도형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도형의 성질을 잘 활용하고 그게 눈에 보이면 실제로 문제가 좀 빨리 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내가 그냥 계산으로 풀어봐야지 보다는 도형의 의미, 도형의 성질을 좀 생각하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학생들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도 학생들이 제가 풀어주면 와, 저 도형의 성질을 쓸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근데 신기해하는 걸로 자꾸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우리 예전에 이 문제 풀었잖아. 근데 왜 기억을 못해? 우리 추억을 나만 기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도형의 성질을 학생들이 한 번 보고 신기해 하더라도 그게 자기 걸로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저런 도형의 성질들이 많이 있구나. 저런 것들을 써야 문제가 빨리 풀리는구나 라는 경험을 좀 쌓고 그리고 개학했을 때는 내가 그
배웠던 그 내용들을 실전 문제들에 진짜로 적용할 수 있게 조금 여러 번 여름방학부터 학기 중까지 연결해서 좀 공부를 해야 시험 때까지 이제 내가 정말 실전에서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번 여름방학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다른 단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집합과 명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조금 무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정확한 개념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따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항들 이 정도 연습을 계속 꾸준히 반복하면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는 단원이라서 내가 기본 개념 익숙하게 그리고 꼭 나오는 문제들 정확하게 외우고 있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2학년 때 이제 대수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대수에서 사실 연관이 정말 많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합성함수, 역함수가 제가 실제로 2학년 때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도 1학년 때 배웠던 걸 동일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 부분을 잘 해놔야 내가 2학년 때는 새로운 함수를 배우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깔고 가고 그러니까 아는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염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이번 방학 때 필수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 그리고 실전 문제에 필요한 심화 개념들 이것들을 먼저 확실하게 배우고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유형들을 정확하게 체화를 하는 게 이번 여름방학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방학 때도 학생들하고 이 필수 개념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개념 노트를 항상 나눠주면서 시험 때까지 반복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유형들을 기본적인 거를 다 깨닫고 나면 학기 중에는 내가 그 기본 개념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여고가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처음 보는 문제라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학기 중에 계속 경험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단원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원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부분이 포인트야 라는 것들을 좀 집중해서 그냥 단순히 매번 그냥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 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마지막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때 대수를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2학년 학생들하고 대수와 미적분 수업을 할 때는 대수를 훨씬 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대수를 처음 배우는 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는 대수의 기본 개념 그리고 실력까지는 조금 공부를 해놓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반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어떻게 수업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념 핸드북으로 방학 때 진행을 하고 방학 때는 이 개념 핸드북을 좀 자세히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학기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은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걸 리뷰하는 정도로 학기 중에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이 개념 노트 완벽하게 내가 내용 외우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다 하고 있다. 이게 제일 포인트고 그거와 연계해서 A to G라는 교재로 이번 여름방학 보내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중부터는 뒤에 3가지 교재로 파이널까지 해서 이제 시험 대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교재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개념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가 미리 다 정리해서 작은 책자로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심화 개념들까지 다 담아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사실 경기여고 학생들이 필기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필기하다 보면 내용을 못 듣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서 이 개념 노트를 시작하게 된 건데 이 노트에 내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노트 안에 다 채워가면서 학기 중까지 보겠다, 단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교재와 연계해서 이제 방학 교재에는 개념에서 배웠던 것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쓰이는지 제가 같이 연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교재에서 제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나서 사실 학생들이 시중 문제집을 풀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이 문제가 그 문제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본교재와 순서 맞춰서 숫자 바뀐 수준, 응용된 문제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메인 워크북은 사실
배웠던 내용을 더 연습하는 그런 워크북이긴 한데 이게 학생들마다 편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메인 워크북이 약간 어렵거나 아니면 이 메인 워크북은 내가 무난한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7단계 워크북이라고 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좀 맞춰서 메인 워크북이 좀 어렵다면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인 워크북을 풀 수 있게, 내가 메인 워크북은 어느 정도 괜찮아 라고 하면 그거에 응용된 심화 문제들까지 방학 때 미리 볼 수 있게 7단계 워크북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번 여름방학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제가 개강하고 나서 어머님과 학생한테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그 링크 들어가 보시면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수업 영상, 과제는 어느 정도 했는지, 테스트 결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시간표는 우선 경기여고반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 이제 월요일에 개강해서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방학 동안은 시간이 조금 여유롭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업 전에 클리닉을 좀 더 불러서 우리가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클리닉 제가 들어가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대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배웠다, 아니면 한 번 배웠지만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학생들은 대수 개념 실력 제가 특강도 준비를 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념 노트와 교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름방학 조금 짧게 하지만 내가 어떤 개념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특강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여고가 그래도 매년 제가 좀 오랫동안 계속 맡아왔었는데 매년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도 학교 시험이 쉬워진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실력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저와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